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통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자료를 정리를 하는 작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계라고 얘기를 해서 1학년 때 통계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자료를 정리하는 뭐 도수분포표나 상대도수, 뭐 누적도수, 뭐 상대 누적도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히스토그램도 있었구나. 자, 이용을 해서 자료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 3학년 과정에서는 통계에서 이제 대표값이라는 것과 삼포도, 상관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대표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대표값이라는 것은 말에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들어있죠. 대표하는 값, 무엇을 대표하는 값? 자료의 경향을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자료 전체의 경향을 중심적으로 나타내주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을 대표해주는 값으로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평균. 자, 평균이라는 것과 중앙값이라는 것과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평균을 계산을 하죠. 평균이라는 것은 전체 도수의 도수가 아니라 자료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중앙값이라는 것은 중앙에 나오는 값을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료들을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중앙에 오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것은 도수가 가장 많은 자료의 계급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전체의 경향을 나타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평균이 있기 때문에 중앙값이나 최빈값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고요.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균을 구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거, 자료의 총합 다 더해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주면 그게 바로 평균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도수분포표로 나와 있거나 뭐 상대도수표, 상대도수 분포표로 나와 있을 때, 자,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도수분포표로 우리가 대표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자료들을 다 더해가지고 총 도수인 n으로 나눠버리면 안 되죠. 그 자료에 해당하는 도수를 반드시 곱해서 다 더한 다음, 그것을 우리는 자료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도수 분포표에서는. 그러니까 계급값과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 계급값과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반드시 곱한 다음에, 도수 곱하는 걸 자꾸 까먹어요. 설명을 해줘도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도수 곱하는 걸 살짝 잊어버리고, 요것들을 다 해가지고는 총 도수로 나누어 주는 거, 요거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거, 총 도수를 이거를 다 더해서 해줘야 되는데, 계급이 여기 예를 들어서 7개다. 그럼 이걸 7로 나누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계급의 개수가 아니라 총 도수로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만 잊지 않도록. 자, 1학년 때 우리가 이미 평균 구하는 걸 했는데 여기에서 뭐 새로울 게 없나 하고 봤더니, 평균을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의 총합을 다 해서, 별량의 총합을 다 해서 지금 총 도수로 나눴는데, 그렇게 직접 다 더하는 방법 말고 임의로 우리가 평균을 하나 정해서 평균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가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가평균이라는 것은 임의로 정한 가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느 것으로 해도, 어느 쪽을 가평균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문제를 봤을 때 평균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예상되는 그 점수를 가지고 가평균을 해주는 게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리하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평균을 하나를 정해놓고, 그리고 과부적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거든요. 과부적이라는 거는 별량에서 가평균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과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평균에 대한 별량의 남는 값이나 부족한 값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별량에서 가평균을 빼주는 것을 우리는 과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값평균을 이용한 평균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가짜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 진짜 평균은 값평균 더하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도수의 총합분의 자, 도수의 총합을 나눠주는 건 언제나 똑같아요. 도수의 총합분의 과부족의 총합을 해주면 그게 바로 평균, 값평균을 이용한 평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값평균, 우리가 임의로 정한 평균 더하기 과부족, 별량 마이너스 값평균을 모두 다 더해서 그것을 총도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된다는 건데 자, 여기 도수분포표 있죠? 그러면 계급값이 지금 있고 도수가 나와 있을 때 값평균을 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수분포표 상에서 이거를 한번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를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표를 계속 작성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과부족을 쓸 거예요. 과부족. 자, 여기다 과부족을 써주면 지금 원래 별량에서 값평균을 뺀 게 과부족이니까 여기는 x1에서 값평균을 빼주면 되고 여기는 x2에서 값평균을 빼주면 되고 여기는 xn에서 값평균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쭉 더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도수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더해주는 거죠. 요거만 더하는 건 아까 의미 없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값평균에다가 총 도수 그리고 x1에서 값평균 뺀 거 곱하기 도수 곱하는 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과부족에다가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도수를 곱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과부족에다가도 도수를 꼭 곱해서 총 도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이 구해지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학 성적에 대한 도수 분포표가 나와 있고 우리가 처음에 그 평균을 구하기 시작했던 그 방법대로 오리지널 방법으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계급값과 도수를 곱합니다. 자, 그리고 계급값, 도수를 모두 곱해서 자, 요런 거 할 때 계산이 지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지금 계산이 자신이 없는 친구들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총 도수인 50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을 뿐이죠. 자, 이것들을 모두 더했더니 선생님 이거를 막 다 산수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3745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네를 50으로 살짝 쿵 나눠줬더니 실제적인 평균이 73.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하지 않고 아까 선생님이 값평균을 이용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값평균을 이용할 거면 무엇을 값평균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느 것으로 정해도 관계는 없는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체로 도수가 제일 많은 쪽 왠지 그쪽에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요 값평균을 75점으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도수분포를 옆으로 쭉 늘려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과부족 하고 도수를 꼭 곱해줘야 되니까 과부족 곱하기 도수까지를 한꺼번에 여기다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75를 값평균으로 잡으면 계급에서 값평균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써줘도 좋아요. 이런 경우. 자, 그럼 얘는 10 곱하기 12 여기는 20 곱하기 3 이렇게 되면서 20점 남는 게 3명이고 20점 모자라는 게 5명이니까 계산을 훨씬 요거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해주면 훨씬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20점 부족한 학생 2명 마이너스 40 그리고 10점 부족한 학생 14명 10점 남는 학생 12명이니까 10점 부족한 학생 2명 해서 마이너스 20 아까 마이너스 4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0
훨씬 아까보다 계산이 간단해지고 있다는 거.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 놓을 필요도 없다는 거. 자, 그러면 평균은 내가 잡아놓은 값평균 75 플러스 과부족과 도수의 총합을 모두 더한 거 60을 총 도수인 5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 되시겠어요. 계산했더니 73.8. 훨씬 간단한 거 보이시죠? 자, 선생님이 아까 값평균은 어느 점수를 잡아도 같은 평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눈치 빠르게 이쪽을 잡았을 때 좀 간단하게 계산은 됐는데, 그러면 굳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값평균을 55로 잡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고 싶어. 꼭 특이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값평균을 55로 했을 때 과부족과 도수의 총합, 여기는 당연히 0 되시겠고, 여기는 얼마요? 10 곱하기 14, 얘는 20 곱하기 16, 30 곱하기 12, 그리고 여기는 40 곱하기 3 이렇게 되네요. 자, 아까보단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얘네를 모두 다 더했더니 여기가 뭐 140, 320, 뭐 얼마가 나오나요? 360, 120 해갖고 얘네들을 모두 다 더했더니 940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평균은 값평균 55 플러스 940을 총도수인 50으로 나누어주면 이것도 결국은 73.8이 나오더라라는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모두 다 별량을 무조건 더해서 총도수로 나누는 것보다는 값평균을 이용했더니 훨씬 계산이 깔끔해졌고, 값평균을 또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더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평균에 대한 예제를 하나만 더 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봤더니 이 별량 x1, x2, x3, xn 이 별량에 해당하는 도수 각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값평균을 70으로 잡았을 때 x1-70 곱하기 f1부터 쭉 다 더해서 이걸 했더니 140이고 f1부터 f2 다 더해서 fn이 35라고 할 때 평균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수분포표를 주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거를 표를 말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결국은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값평균을 이용한 평균을 다시 한번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값평균을 이용한 평균은 값평균 플러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과부족을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과부족은 별량에서 값평균을 빼고 과부족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수를 더해주세요. 그랬죠? 자, 별량에서 값평균을 뺀 다음에 도수를 모두 다 곱해서 더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총도수,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주면 그게 평균이라 그랬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계산들을 문제에서 너무나 고맙게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거보다는 훨씬 실수할 가능성도 없고 간단한 문제 대신에 문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봤더니 평균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값평균 문제에서 70이라고 그랬죠. 70 플러스 별량 마이너스 값평균, 별량에서 값평균 빼면 x1 마이너스 70 곱하기 도수 해주면 f1 그랬더니 요거, 그리고 별량 마이너스 값평균 곱하기 도수, 과부족 곱하기 도수, 얘 이상하다. 그죠? 선생님이 왠지 문제를 잘못 쓴 것 같죠? 얘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자, 여기는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쓴 게 분명합니다. 자, xn에서 70을 뺀 거 곱하기 fn을 했더니 140. 그러니까는 자, 과부족 곱하기 도수, 과부족 곱하기 도수, 과부족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얼마래요? 140이래요. 오호,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러면 자, 얘네들 모두 다 더한 게 얼마? 140. 그리고 도수의 총합이라는 건 뭐예요? F1부터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한 게 얼마? 35. 자, 그럼 결국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왼손으로도 글씨 완전 잘 선생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슈슝 계산을 해주면 몇 점이 나오나요? 실제 평균은 74점. 자, 이제 하나의 내용을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처음 배우는 내용입니다. 산포도라는 것을 배울 텐데, 역시 이것도 말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얘는 한자가 약간 표현 섞여 있어가지고
뭐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대표값은 되게 쉬웠는데 이 산포도는 흩어져 있는 정도, 분포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냐면 평균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산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편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는 것을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별량에서 가평균을 빼줬던 거는 과부족인 거고 별량에서 실제 진짜 평균을 빼주는 거는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족하고 편차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평균이 구해져 있을 때 평균보다 작은 쪽에서 작은 별량에서 빼면 음수가 되고 평균보다 큰 쪽에서 빼면 양수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편차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평균이라는 건 별량의 총합을 다 더해서 총도수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그럼 결국은 그 평균에 대해서 별량들이 남거나 부족한 것들을 다 더해주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편차의 총합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했던 과부족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부족의 총합은 아까 0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았죠. 과부족의 총합은 0이 아닐 수도 있고 과부족의 총합이 0이 나와준다면 그야말로 땡큐죠. 가평균을 내가 너무 잘 잡은 경우에는 과부족의 총합이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과부족의 총합은 0이 아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편차의 총합은 반드시 0이 되는 거. 그러면 이 산포도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산포도인데 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범위라는 거,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평균 편차 이렇게 네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범위라고 하고 어떤 것들을 분산이라고 하고 어떤 게 표준 편차고 평균 편차인지 한번 정확하게 찬찬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범위라는 것은 별량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는 거. 이걸 우리가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별량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는 걸 범위라고 하고요. 분산은 편차의 편차 아까 별량에서 평균 뺀 거라 그랬죠.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그거를 총도수로 나누어 준 거, 그거를 우리는 분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해서 총도수로 나누어 주는 거, 그것은 평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총도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분산은 어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고 표준 편차는 되게 쉬워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군.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산을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는 거. 분산의 양의 제곱군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 편차라는 것은 편차의 절대값. 자, 편차의 절대값들을 모두 다 더해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서 총도수로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평균 편차라고 하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를 다 더해서 총도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평균 편차는 편차 절대값의 평균 평균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평균을 구해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편차를 제곱을 하고 편차를 절대값을 하나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편차를 다 더해주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편차만 가지고서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또는 편차를 절대값을 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주로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우리는 또 두 가지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산포도, 그러니까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도수분포표가 있을 때 먼저 평균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급값과 도수를 다 곱해서 더해주면 그것을 총 도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자꾸 여러분이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이 나왔어요. 그러면 편차를 이용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에다가 편차 제곱 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도수 분포표니까 반드시 도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랬죠.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를 다 곱해주면 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x1에서 m 평균을 빼줘야 돼요. 자 이거를 제곱을 해서 도수 곱해주고 여기는 x2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고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산은 우리가 s제곱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얘랑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서 총 도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제곱을 해서 도수 반드시 곱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자 도수 완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xn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을 하고 fn 도수 곱하는 것만 엄청 강조하다 봤더니 선생님 여기다 제곱을 살짝 빠뜨렸어요.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를 모두 더해서 총 도수로 나누어 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되는 것이고 분산이 나오면 표준 편차는 거저먹기. 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거는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분산의 제곱근에서 음수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수분포표에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편차를 알아야 되죠.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럼 편차를 알아야 되고 편차는 평균을 알아야 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대박 귀찮음. 그러면 자 평균을 우리가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평균은 구하는 것까지는 생략하고 평균이 159cm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분산은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를 해주면 된다 그랬죠? 아까처럼 표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표를 이렇게 늘려서 자, 그러면 평균 159cm에서 145, 자, 145에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4의 제곱 곱하기 도수, 여기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9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또 여기는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자,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11 여기는 1이니까 자 1의 제곱 곱하기 14 여기는 6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1의 제곱 16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서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를 모두 다 더했더니 2750 암산 대박. 자 스타킹에 나갈까봐요 선생님. 그랬을 때 자 분산은 어떻게 되나? 분산은 얘네들을 다 더해서 2750을 총 도수 5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분산은 55점.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 나왔다면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의 양의 제곱분이니까 5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예제를 봤더니 자 다음은 과부족에 해당하는 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부족은 편차하고 다르다 그랬죠. 과부족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부족에 대한 평균이 아니니까 정확한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봤더니 누구를 기준으로 한 과부족의 표인 거죠? 자, 얘는 C의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부족 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평균, 과부족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C의 점수를 가평균으로 했다라는 거니까 실제 평균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 평균은 가평균, C의 점수니까 그냥 C라고 쓸게요. 가평균 플러스 과부족의 총합을 해줬더니 마이너스 5. 이것을 총 도수, 학생이 모두 5명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랬더니 자, 평균은 얼마가 나왔냐면 C-1이 나왔어요. 자, 지금 실제 평균은 C-1. C의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과부족을 했는데 계산을 했더니 실제 평균이 C의 점수보다 1점이 부족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편차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얘는 C보다 2점이 부족한 건데 실제 평균은 C 점수보다 1점이 낮죠? 그럼 편차는 과부족보다 1점씩 더 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편차는 마이너스 1, 5 플러스 1, 2,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았는지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 편차의 합을 낼름 구했더니 얼마? 0 맞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표준 편차를 구해내면 되겠고, 표준 편차는 일단 자, 루트 분산이니까 바로 가도록 할까요? 자, 표준 편차는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편차를 제곱을 해주면 1, 25, 1, 4, 49 이렇게 되겠고, 그것들을 모두 도수의 총합인 5로 나눠주고, 도수 분포표가 아니니까 여기를 각각을 다 편차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양의 제곱근 해주면 되는 거, 5분의 80,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4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과부족이 나와 있을 때에는 정확한 평균을 구해서 반드시 편차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평균하고 분산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x1, x2, xn까지 n개의 별량의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별량에 각각 다 변형을 시켜줬어요. A배를 시키고 똑같이 B를 다 해줬을 때 그것들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될지 m과 s제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풀어갖고 와라. 그러면 학생들이 평균은 금방 해가지고 옵니다. 평균은 am 플러스 b. 왜 그러는지 식으로 정리를 해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원래 나와 있는 별량의 평균과 분산을 정확히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평균은 요것들을 모두 다 더해서 별량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별량들 각각 한 개씩 해서 n개까지 나와 있으니까 별량의 총합은 n이 되네요. 지금 도수의 총합이 n인 거죠. 자, 그리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총도수로 나누어 줍니다. 편차 제곱은 x1에서 평균의 제곱, 그리고 x2에서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편차 제곱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여기도 n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분산과 평균을 구해놨고, 이것을 이제 변형시켜서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에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바뀌는 거니까 m'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별량을 모두 더하는 건 똑같아요. ax1 플러스 b와 여기 또 ax2 플러스 b. 자, 그리고 여기에 axn 플러스 b를 모두 다 더해서 그것을 총도수인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는 a끼리 모두 다 모아줬더니 얘가 a에 x1 플러스 x2 플러스 xn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b들을 모두 모아줬더니 b가 모두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n개가 나오고 있죠. b 곱하기 n만큼 이렇게 되면서 얘를 n으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자가 항이 2개니까 분배 법칙만 써주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n으로 나누어주면 n분의 x1 플러스 x2 모두 더한 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여기에서 m과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m 곱하기 am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를 또 이렇게 해서 써주면 n과 n이 똑같이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들의 바뀌어진 별량의 평균은
A배를 해주면 그대로 A배가 되고 B를 더해주면 그대로 B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그럼 바뀐 별량의 분산만 정확하게 구해보면 되겠어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의 편차, 얘가 지금 별량이니까 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평균 M을 빼는 학생들 있습니다. 얘 아니죠? 얘의 평균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요걸 빼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빼가지고 식이 완전 복잡해져가지고 선생님 머리 터질라 그래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S'의 제곱은 AX1 플러스 B에서 얘를 빼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좀 길어서 선생님이 완전 많이 생략하고 처음 거 끝만 써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AXN 플러스 B에서 평균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B를 빼서 편차를 제곱을 해서 모두 다 더하는 거죠. 편차를 모두 다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총 도수인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계산. 자,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 봤더니 다행히도 땡큐 이렇게 되면서 없어지죠. 그러면 AX1-AM의 제곱. 자, 한 번 더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AXN-AM의 제곱을 n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또 헤매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A가 있으니까 분배법칙 한 번만 써주면 끝. 자, 분배법칙을 써주면 A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제곱이 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A 제곱 X1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리고 여기도 A 제곱 XN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이것을 N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분배법칙을 모두 다, 자, A제곱이 모두 다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법칙 한 번만 더 써주면 A제곱이 되면서 X1-M의 제곱, 자, 그리고 XN-M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를 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얘 봐라 얘 N분의 X1-M의 제곱 얘가 어디 있어요? 요거랑 똑같아져 버렸어요. 원래 처음에 나와 있던 분산과 얘가 완전히 똑같아졌고 앞에 누가 곱해져 있냐면 A의 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새로 변신된 별량에 대한 분산은 A 제곱 S 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얘네 정리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식이 조금 길게 나와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다시 해줘야 돼요. 평균이 여기서 A, M 플러스 B로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별량에서 여기 있는 평균, 편차를 정확하게 구해주면 AX1-AM 각각이 지금 이런 모양이 되고 제곱을 시켰을 때 A를 분배법칙 써서 A제곱 그럼 결국은 X1-M의 제곱이 원래 주어져 있는 편차들의 합과 똑같아져서 분산의 제곱, A제곱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다면 원래 주어져 있는 평균,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는 별량에 어떠한 변화를 줬어요. 그러면 평균은 그대로 변합니다. 곱해주면 똑같이 곱해주면 되고 더해주면 똑같이 더해주고 빼주면 똑같이 빼주면 되는데 분산은 더해주거나 빼주는 거에는 관계가 없어요. B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더해주거나 빼주는 거엔 관계가 전혀 없고 앞에 곱해져 있는 거에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